안녕하세요. 내데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제2장 의료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료법은 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먼저 진단서 등입니다. 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검안한 의사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입니다. 이 의사들이 아니면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서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이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가 있고, 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 의사들이 없다 하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들이 진료 기록 등에 따라서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의사, 한의사, 조산사입니다. 치과 의사가 빠져 있죠. 치과 의사가 빠져 있고 조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사망 또는 사상 증명서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는 빠지고 조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앞 내용과 같습니다. 자,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 당연히 환자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어떤 병명이나 이 한국 표준 질병에 대한 기호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 그 치료 내용이라든지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그 입원 또는 퇴원일, 그리고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진찰한 의사들의 어떤 성명이나 면허 자격, 면허 번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해 의한 것이라고 의심될 때는 어떤 상해 원인이나 추정되는 상해 원인, 그리고 부위, 정도, 입원의 필요성, 수술 여부 등등등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처방전입니다. 자, 처방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또는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환자나 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환자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 부모라든지 아니 자식, 이 배우자, 또 배우자 직계 존속 등, 또는 형제자매 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 대리 수령자라고 하죠. 이 대리 수령자에게 한해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겠죠. 의식이 없는 경우나 어떤 거동이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의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 처방할 수 있을 때 이 대리 수령자의 범위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는 이 의사나 치과 의사, 여기 보면 한의사는 빠져 있죠. 그래서 의사나 치과 의사는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처방전을 작성해서 발송 또는 교부 해줘야겠죠. 자, 발송은 전자 처방전만 해당됩니다. 사망은 당연히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편주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 의사는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나 한약사가 어떤 그 약에 대해서 문의할 때는 즉시에 응해줘야 되지만 응급 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또 환자를 수술하거나 처치 중에는 답을 할 수 없겠죠. 처방전은 의사와 치과 의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약품에 확인해서 보면, 자, 의사나 치과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 또는 직접 조제한 경우에는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병용 금기라든지
특정 연령대 금기라든지 임산부에 또는 인부에게 금기되는 약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누설 금지인데 내용을 보시면 당연합니다. 이 법이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어떤 알게 된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의 성관멸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이 태아 성관멸 행위를 자체가 못하게 됐었는데 법이 개정됐었죠. 자, 의료인은 태아 성관멸을 목적으로 인물을 진찰하거나 검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지만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물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그럼 32주 이후에는 가능하냐? 예, 가능하지만 알려줘서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32주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록 열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는 이 본인에 관한 기록이나 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인과 의료기관 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해서는 아니 되겠죠.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리죠. 이 부분도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뭐 암기한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 열람에서 이 사본 또 열람하거나 이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그 내용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배우자 가능하겠죠.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가능하겠죠. 당연히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 기록이 이관된 보건소, 폐업이나 휴업 등에 의해서 진료 기록부 등을 이 보건소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았지만 이 진료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겠죠. 자, 송부입니다. 진료 기록 송부. 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은 다른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어떤 진료 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어떤 진료 기록 사본 등 것을 송부하거나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는 당연히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해당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송부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체 없이 내온 당시 작성된 이 진료 기록의 사본 등을 같이 보내줘야겠죠. 그래야지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 기록의 사본이나 진료 경과에 따른 소견 이런 것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 자, 오늘은 이렇게 의료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